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과거에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나와서 지금은 은행을 도와드리는 탑뱅커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탑뱅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뭐 질문하거나 뭐 불러야 되는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되시고요.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실 텐데 질문이 생기시면 그때그때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히 모였을 때마다 적당한 시점에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문은 마이크는 꺼두신 상태로 채팅창에 입력을 해두시면 모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경남은행의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서 요 경남은행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약 3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0분 진행하고 10분 쉬고 50분 진행하고 10분 쉬고 50분 진행하고 10분 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채용 공고를 보면 경남은행이 이제 개인금융직군 이렇게 해서 전공 학력 제한 없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해서 지금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기 보시고 종합 면접이라고 하는 역량 면접, 토론 면접, 상황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간단히 안내드리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경남 지역과 경남은행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한번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채용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 설명회의 내용과 현재 해당 기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그에 부합하게 우리의 면접 답변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되고 있는데 혼자 뭐 금리 인하되고 있는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지방은행들이 어떤 상황이냐? 지방은행에는 이제 뭐 대구은행도 있고 경남은행, 부산은행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지방은행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2023년 5월 2일 얼마 전 기사를 보면 자, 지금 5개 지방은행의 이자 이익 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3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색 2023년에 수익이 이자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이 나오는 이야기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미국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은행들의 기본적인 이자 수익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연체율,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경남은행은 이자 이익은 올라가고 있는데 연체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자 이익의 증가폭 보다 순이익 상승폭이 적어 잠재된 부실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 현황을 보면 2021년, 22년, 23년으로 오면서 경남은행을 보면 다른 지방은행 중에 계속 올라가는 은행도 있는데 경남은행은 순이익은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서 이자이익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못 갚는 사람도 생겨나가고 뭐 비용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이익은 경남은행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올 1분기 지방은행의 이자이익은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5대 은행의 단기 순이익 증가폭은 7.2%에 불과했다. 이자이익이 12% 상승세를 기록한 것에 감안하면 리스크 요인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지방 금융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은 뭐 다 같이 잘 안 되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다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을 비교해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순이익이 계속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과거부터 계속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은행들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지방은행들의 수익이 꺾이는 문제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연체율이 상승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 올해 당장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카카오뱅크나 이런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서, 그리고 영업점은 축소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타격이 지방은행들에 더 컸습니다. 왜냐면 시중은행들은 같이 모바일 플랫폼을 막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디지털 전략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4대 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이제 수익성은 이렇게 같이 상승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시면 4대 은행은 지난 몇 년도간 그 인터넷 은행이 나온 이후에도 쭉 총자산이 상승을 해왔는데, 지방은행은 그에 비하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매우 더딘 작은 폭의, 적은 폭의 상승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시중은행들은 나타냈지만, 이런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을 사고 이럴 때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그래서 은행은 거기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근데 지방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비중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지방은행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방 경제를 살려야 돼. 이거 뭐 부산이랑 경남 지역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금융부터 발벗고 나서서 일단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은행 니네들이 빨리 돈을 뿌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방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시중은행도 기업 대출도 하고 개인 대출도 하고, 지방은행도 그러는데, 지방은행은 이제 약간 강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량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근데 금리가 올라.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출해줬던 기업들이 이제 부실이 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번 달 기사 또 보면 높아진 연체율 때문에 상생금융을 실천한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 상생금융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 라고 지방은행들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행 중에 전북은행은 보시는 것처럼 더 큰 폭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은행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방은행들이 상생 금융이 이대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은행들과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뱅크가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0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경남은행과 어깨를 견줄 만한 만큼으로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총자산이나 이런 주가 같은 것들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뭐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그때 하락하기는 했지만, 자, 이에 대해서 경남은행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자, 방금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이제 인터넷 은행이 나오고 이런 디지털로 인해서 점포는 축소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주하고 있잖아요. 청년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쩌면 어떻게 뭐 은행이 대출을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경남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전략을 취해 나가고, 두 번째로 수도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부터 수도권 강화에 나선 건 아닌데, 지방은행들마다 전략이 조금 다르지만 경남은행은 수도권 점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입행을 하시면 나는 경남 지역에 경남은행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겠지 생각했는데 수도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남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도권 점포를 늘리고 있다. 대응 전략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를 밑에 부분만 살짝만 읽어보면, 경남은행이 이제 수도권 공세에 나서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게 몇 년도간 이제 계속 수도권 점포를 늘려왔는데, 이게 근데 유의미한 건지는 뭐 모르겠다, 이런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경남은행은 수도권에 대해서 다른 지방은행 대비 더 이제 힘을 싣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
기업 경영난에 연체율이 상승하고 예금 잔액은 감소하고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예대 마진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이 예대 마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금자는 적어지고, 왜냐면 이제 옛날 같으면 지방은행에 돈을 맡기던 사람이 카카오뱅크에서 세이프박스를 출시했대. 세이프박스에는 뭐 이자를 2주마다 준대. 이제 카카오뱅크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금자들이 이탈하기가 너무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쉬워지니까, 그래서 지방은행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2023년 5월 3일자 기사로 이러한 수익성 적신호, 아까 꺾이는 거 보셨죠? 1분기에.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와 수수료 수익 감소세가 지속돼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자, 이 은행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으로 나뉘는데, 이자 이익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기업 대출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부실이 나고 우량 기업들을 섭외를 못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자 수익은 줄어가고 예금자도 줄어가고, 수수료, 비이자 수익은 예를 들면 자산 관리를 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보험, 방카슈랑스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이라던가 이런 은행에서 카드나 외환이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들, 이런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들도 조금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을 하면서 계속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은행들을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카카오뱅크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단순히 대출이나 아니면 예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만약에 뭐 신한은행 솔뱅킹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계열사들과 협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 펀드 상품도 가입할 수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보험도 가입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할 때도 그 뱅킹 들어가서 서류 업로드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지주, 단순히 은행을 넘어서 모든 금융 지주 회사들의 계열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이런 걸 금융권에서 슈퍼앱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슈퍼앱 전략을 구사하면서 줄어드는 영업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슈퍼앱 전략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이자 수익이 나오게 되죠. 보험도 팔고 계열사들이랑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은행 고객이 플랫폼 가입했더니 거기서 이제 보험도 팔고 증권도 팔고 하니까 이 비이자 수익이 이렇게 늘기가 쉬운 환경이 되고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강화되는데, 지방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계열사들도 조금은 약하고 디지털 플랫폼 슈퍼앱 전략도 늦거나 이게 좀 더디다 보니 이런 비이자 수익에서도 조금은 상승세가 약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부산은행, 경남은행도 각각 전략이 다른데 이 경남은행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업망에 대해서 화면에 있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경남은행에는 울산에 25개의 점포가 있고 부산에 9개의 점포가 있고 경남 지역에 이제 요 보라색 지역에 8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다른 지방은행 어디보다도 가장 많은 경남은행이 8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은 좀 부산 지역에 집중하고 경남은행은 수도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달에 이제 행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예경탁 행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상생금융 실천하고 디지털 은행을 만들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방 금융지주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 2023년 1분기 이렇게 꺾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중심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또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기도 하고, 디지털 전환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슈퍼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뒤처져 있기도 하고 계열사들이 조금 약하기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이자 수익, 비이자 수익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거에 했던 나라에서 하라고 한 이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했던 게 부실이 나면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자 수익 줄어요, 비이자 수익 줄어요, 점포도 줄어요. 근데 연체율은 상승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어떤 지방은행들의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경남은행을 둘러싼 어떤 지방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에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는가, 지방은행들이 어떤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쭉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본론으로 살짝씩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부분은 채용 설명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의 작년과 올해 채용 설명회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뽑는 걸 거 아니에요, 경남은행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지 제 이야기가 아닌 경남은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면접이라는 이름으로 면접을 경남은행이 진행하는데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경남은행이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하는가 채용 설명회를 한번 쭉 작년 거랑 올해 거를 보면, 물론 면접 전형에 살짝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 PT 롤플레잉 상황 면접을 통해서 종합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죠. 어떤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이 펜을 하나 들고 한번 노트 왼쪽 귀퉁이에다가 쭉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적어 볼게요. 인사 담당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쭉 적어 볼게요. 은행원으로서의 마인드 그냥 쭉 적어 볼게요. 은행원으로서의 마인드 그냥 적어요. 바른 인성 적고, 그 다음 공감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감, 배려, 그 다음 이건 답변을 할 때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토대로 답변하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살짝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서 인성, 사회적 감수성,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 외국어 역량, 물론 외국어 역량은 이제 제출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외국어 역량도 적으시고요. 그 다음 전문성 적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웨이브는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변화, 혁신, 소통, 도전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씩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덕성, 인성. 자, 그래서 지금 적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 줄씩 써보면 변화, 혁신, 도덕성, 인성, 공감, 배려, 금융 전문성, 디지털 역량, 외국어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뽑을 건데 이런 인재를 뽑는 과정이 역량 면접, 토론 면접, 상황 면접인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예를 들면 뭐 태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소가 있을 거예요. 논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 전형마다 평가 항목으로 있을 텐데, 큰 틀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게 될 역량 면접, 토론 면접, 상황 면접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역량 면접이라는 건 그냥 이